안녕하십니까.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40쪽에 지금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1001호가 뭐예요? 재무제표. 말문제로 물어볼 텐데 그대로 물어봅니다. 그죠? 말문제가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140, 142, 144까지 아셨죠? 재무제표 일반 1, 2, 3를 140, 142, 144 보셨나요? 오케이. 씹어서 먹어야 돼요. 10번 정독하세요. 몇 번? 10회 독하시면 온지 X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첫 번째 줄쭉 쭉쭉 들어갑니다. 재무제표의 목적 들어갑니다. 자, 색연필 준비하세요. 자, 목적 그 색깔 보라색 다 줄지세요. 자,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지요? 밑밥 깔아주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밑밥 깔아주는 문장으로 나올 겁니다. 전체 재무제표 1번 재무상태표는 기말이고요. 기말 2번, 3번, 4번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뭐예요? 나머지는 기간.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만 기말, 나머지는 기간. 되셨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주석. 유의적인 회계 정책의 요약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된다. 6번은 볼 거 없어요. 자, 재무제표 아닌 거 잉여금 처분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그죠?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시산표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는 들어갑니다. 뭐예요? 일정 시점 출제세요. 일정 시점. 됐나요?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그렇지요. 자, 포괄손익계는 뭐예요? 일정 기간. 현금흐름표도 일정 기간. 자본변동표도 일정 기간. 기간 정보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 재무제표가 되겠고요. 현금흐름표도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가 될 수 있겠고요. 자본변동표도 일정 기간 동안에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기간, 시점, 요걸 말 바꿔서 시험에 나왔고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확인하면 되겠고, 주석도 포함한다. 그 밑에 점선 볼까요? 주석은 재무제표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에 뭐예요? 포함. 줄지세요. 유의적인, 영광표 줄지세요. 유의적인 회계 정책의 요약보다 한국채택국제기준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나올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써야 돼요? 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먼저 써야 돼요? 나중에 써야 돼요? 나중에 써야 할까요? 먼저 쓰라고요. 나는 한국채택국제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라고 먼저 써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재고자산은 이렇게, 유형은 이렇게, 금융자산은 이렇게, 투자자산, 무형자산은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지금까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었습니다. 이상하잖아. 그죠? 지금 수업 다 하면서 지금까지 김양수였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김양수입니다. 한국채택국제를 준수하였습니다. 라고 먼저 써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아웃. 그죠?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뭐예요? 손익계산서가 되겠죠. 1번하고 2번하고 바꿔치기 한 거죠.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아웃, 일정 기간의 재무성과 1번과 2번이 내용이 바뀌었어요. 자,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 오케이 굿.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답은 몇 번? 3번. 15초 만에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현금흐름표는 특정 시점 아웃, 일정 기간입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시산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된다. 아웃. 시산표는 재무제표 아니에요. 오케이. 자, 문제 2번 들어갑니다. 재무제표에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당체 용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죠. 그죠? 부적절한 회계 정책을 써놓고서 얘를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다.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은 추정. 그죠? 추정을 해서라도 부채로 인식하게끔 허용하잖아요. 그죠? 추정이나 판단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다. 오답으로 팔 수 없어요. 밑바꿔가지고 문제 넣을 거겠고요. 단기 재무제표를 뭐 하는데,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잠시 후에 뒤에서 봐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해되셨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술형 정보에도 뭐예요? 재무제표에 정보를 보고할 때는 비교해서 정보를 공시해야 돼요. 첫 번째, 단기와 전기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때 숫자만 비교할 거냐? 아니, 필요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뭐한다? 포함한다. 이해됐나요?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로 공시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작년에는 이랬는데 올해는 이렇다. 그죠? 말로 하는 정보도 당연히 비교 공시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전기에는 대손율이 3%였는데 올해는 대손율이 10%가 뻥 넣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서술형 정보에도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5번.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구체적 회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은 재무제표 별도 부문으로 표시할 수 줄쳐요. 있다, 없다, 있다. 오답을 어떻게 팔까요?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잠시 후에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42쪽에 재무제표 일반 나왔나요? 그죠? 일반. 자, 그림 보셨죠? 아까. 그죠? 회계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자, 재무제표 작성 기준 별 100개입니다. 몇 개? 별 100개. 자, 첫 글자 따서 뭐 애워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용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142쪽하고 144쪽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 이게 쉬워요? 아니면 민법의 소멸 쉬워요? 얘가 쉬워요. OX 발라낼 수 있으면 돼요. 자, 첫 번째,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준수.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하게 표시하래요. 아셨지요? 오케이.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읽어갈게요. 이 노란색 다 들어가야 돼요. 자,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을 어떻게 하셔라? 공정하게 표시해라. 됐나요? 그리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뭘로? 주소로 공시할 수 있다. 시험 기출문제. 다 나왔어요. 한국채택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그죠? 나는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됐나요? 그러나 찾았나요? 재무제표가 한국채택 국제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즉, 그 재무제표가 한국채택 국제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모두 충족해야 돼. 아셨죠?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했다고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오케이. 또 나왔네. 거기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이에 대해 주석 또는 보충자를 설명해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별표. 자, 계속기업입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거지.
아셨죠? 계속 갈 건지 아닌지를 평가하래요. 오케이. 또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좋죠. 어떻게 바꿀까요? 오답을 어떻게 팔까요? 시험 문제는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오답을 파버립니다. 아셨죠?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후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또한 또 좋죠. 경인지는 적어도 보고기간 말로부터 향후 몇 개월,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통해서 이 회사가 계속 갈 거다라는 결론을 내려라. 모든 정보를 고려해서 계속 갈 건지 찾아보래. 즉 계속 기업인지 아닌지를 따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세 번째, 발생 기준. 자,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여러분, 현금 흐름표는 무슨 주의예요? 현금주의. 됐나요? 오케이. 여러분, 현금 기준은 뭐예요? 돈 받은 게 장땡이다. 무슨 기준? 현금 기준. 우리가 살던 세상은 무슨 기준이었습니까? 현금 기준. 맞아요? 오케이. 돈 들어오면 수익, 돈 나가면 비용. 이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살던 세상이고, 이제 회계 배운 세상은 뭐다? 팔은 게 장땡이야. 무슨 기준? 발생 기준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거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식하겠다. 그죠? 재무제표를 작성하래요. 따라서 현금 흐름표를 제외하고는 다 무슨 기준을? 발생 기준을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래요. 따라서 재무제표나 포괄손익계산서는 무슨 기준? 발생 기준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돼서 한번 문제를 오른쪽에 있는 거 풀어볼게요. 아니면 뒤에 내용을 먼저 볼까요? 오케이. 자, 먼저 보고 할까요? 자, 144쪽 갑니다.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케이. 아니, 그냥 문제 풀까요? 헷갈리나요? 자, 143쪽에 문제 한번 볼까요? 답이 있으면 굿 이거죠.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몇 년마다 작성한다? 1년마다 작성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6개월 한 번 가능한가요? 오케이. 반기. 3개월 한 번씩 뭐라고 해요? 분기. 어쨌든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맞죠? 재무제표 표시 동안은 1000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00만 단위로 표시할 경우 정보가 지나치게 누락되어 이해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죠? 여러분 1000단위나 100만 단위로 표시할 때 더욱 이해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 화폐 단위는 뭐예요? 100만. 그죠? 일십, 백, 천만 중요하지 않잖아. 그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껌값이니까. 그죠? 오케이. 표시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한, 그죠?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은. 3번.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기하지 아니하고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요? 자산과 부채는 뭐 하지 마? 자산과 부채는 뭐 하지 말아요? 퉁치는 거 뭐예요? 싫어합니다. 상계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퉁치는 거 기준은 뭐예요? 싫어해요. 수익이 10만 원, 비용은 8만 원. 퉁쳐서 수익 2만 원. 안 돼. 안 돼. 그죠?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4번. 한국 채택 국진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전기 비교 정보를 표시한다. 그렇지요? 설명드렸고요. 5번째.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상이한 항목은 뭐예요? 구분 표시하여요. 됐나요? 구분 표시하고요. 유사한 항목은 따져요.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 표시하고요.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표시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는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뒷페이지에 있으니까 잠시 후에 봐드릴게요. 아셨죠? 오케이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오케이.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은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 손익계산서에 있는 문인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표시할 수 있다. 이따가 봐드릴게요.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익, 기타 포괄손익을 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 그렇지요? 포커스 보면 수익에서 비용 빼면 뭐가 나와요? 당기순이익. 거기서 기타 포괄손익. 이해돼요?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은 단일 포괄손익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시할 수 있다. 그렇지요? 잠시 후에 봐드릴게요. 손익계산서 가서. 자, 3번. 기업은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 정보를 발생기준 아웃.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예요. 오케이. 이겁니다. 그래서 15초 만에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계산 문제 세이브가 될 수 있거든요.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그렇지요? 자, 5번.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식, 주석 또는 보충자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44쪽에 보시면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에 3. 자, 중요성과 통합 표시 나왔습니다. 자, 다 주셔야 돼요. 다 중요해요. 형광펜. 노란색으로 다 주져 있어야 돼요. 다 중요해요. 아셨죠? 반드시 한 문제 출제돼요. 안 나오면 내가 손에 장을 뒤져요. 오케이. 유산 항목은 중요성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다만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하는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따끈따끈하죠. 다만 중요하지 않는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 표시할 수 있다. 됐나요? 그리고 줄치세요. 재무상태표상에는 중요하지 않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 항목이라도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 항목이라도 주석에는 구분해서 표시해야 할 만큼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중요할 수 있다. 주석에는 재무제표는 중요하지 않아가지고요.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석에는 펼쳐서 보여줘야 돼요. 디테일하게 보여줘야 되겠지. 아셨죠? 오케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채택국제의 요구에 따라 공시하는 정보가 다만 줄쳐요.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20회 때. 중요하지 않다면 그 정보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요? 오케이. 다 씹어서 먹어야 돼요. 중요하지 않아. 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요. 자, 상계 나왔습니다. 한국채택국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됐나요? 오케이. 자산과 부채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줄지세요. 이제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매출 채권에 대한 손실 충당금 같은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순행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어떻게 오답을 팔까요? 뻔하죠. 상계 표시에 해당한다. 그러면 아웃. 오답으로 상계 표시에 해당한다.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보고 빈도.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몇 년마다 작성해? 1년. 또 줄치세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한다. 그러나 실무적인 이유로 어떤 기업은 52제 보고기간을 선호하기도 한다. 근데 우리 시험에 오답 어떻게 받나요? 52제는 금지된다. 이렇게 오답을 판 적이 있겠습니다. 자, 비교정보. 한국채택국제는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 재무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전기 비교 정보를 공시합니다. 단기 전기를 그죠? 단기와 전기를 금액을 비교 공시한다. 아까 봤었죠. 그런데 단기 재무지표를 이해하는 데 더 목적 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부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뭐한다? 포함한다. 그럼 오답을 어떻게 나올까요? 서술형 정보는 비교 정보를 공시할 수 없다. 이렇게 오답을 파겠죠. 표시의 계속성. 재무제표 항목과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하여야 합니다. 그죠? 계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바꾸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기업은 현금 정보를 제어하는 발생 기준. 그렇지요? 5초 만에 답은 발라내야 돼요. 2번. 한국 채택 국제요금에 따라 중요하지 않다면,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그렇지요? 따끈따끈하지요? 3번. 재무제표가 한국 채택 국제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운영을 준수했다고 작성됐다고 기재하면 아니 된다. 사기치면 안 된다. 오케이. 자, 재무제표는 적어도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한다. 실무적인 이유로 특정 기업의 보고기 50일 이전을 보고 가능은 어쩌고저쩌고 금지된다. 아웃 되겠죠. 자, 한국 채택 국제인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단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전기 비교 정보를 표시한다. 그렇지요. 여러분, 계산 문제는 이제 어지간하면 좀 됐어요. 그죠? 아닌가요? 쉬운 문제 다 맞출 수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 너도 틀리면 너도 틀려. 근데 이제 합격은 여러분들이 인원을 최소 9개에서 12개 정도로 나올 수 있거든요. 20일 했다가 9개, 뭐 10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인원에서 어지간하면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합격은 회계 60점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이론. 어떤 분은 그러죠. 20회 때 이론 10문제 나왔는데 다 틀렸어요. 2개 맞췄어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재무제표 표시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재고산의 판매 또는 매출 채권 회수 시점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초과한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못해? 아니지. 그죠? 재고자산은, 그죠? 매출 채권은 정상 영업 중인에 사용되는 운전자분이잖아요. 그래서 12개월 초과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확인해 두셔야 돼요.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번. 재무상태표는 잠시 후에 배울 거예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그죠? 유동과 비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할 수도 있다. 세 가지 방법을 다 써요. 그죠? 세 가지 다 가능해요. 기업이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1년 안에 돈 된다? 유동. 그죠? 1년 이상 걸린다? 비유동.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별법도 가능해요. 그리고 2개 짬뽕하겠다. 나는 짬뽕하고 싶어요. 이것도 가능해요. 혼합법조차도 인정을 해준다.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수익과 비용 어느 항목도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없다. 특별손익은 야 그런 거 하지 마. 애시당초 국제회계 기준이 야 특별손익은 그런 거 하지 마. 애시당초 넣지 마. 구분하지 마. 그죠? 재무제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없는 거 그러면 무조건 답은 뭐예요? 포괄손익 표시할 수 없는 거 그러면 뭐다? 특별손익은 표시할 수 없다.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오답을 할 수 있겠죠. 특별손익은 손익계산서에는 포괄손익계는 표시할 수 없으나 주석에는 표시할 수 있다. 아웃.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특별손익은 표시할 수 없다. 됐나요?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손익을 보고할 수 없다가 맞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손익은 보고할 수 없다가 맞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없는 항목 나오면 무조건 답은 특별손익이에요. 무조건 뭐라고요? 특별손익. 자, 4번. 단기손익 계산에 포함된 비용 항목에 대해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과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죠. 맞아요? 나는 기능별로 할래요. 나는 성격별로 할래요. 둘 다 인정합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에? 성격별, 기능별로 2가지가 있어요. 그죠? 기업이 선택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 자, 요 뒤에 있어요. 문제가. 어쨌든. 자, 5번. 포괄손익계산서는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되거나. 그죠? 2개의 보고서를 표시하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로 작성될 수 있다. 맞아요? 뒤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한 장으로 다 보여줘. 이게 뭐야?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야, 한 장 만들고 한 장 더 만들어.
한 장 만들고 한 장 더 만들어. 그러면 1 플러스 1으로 할래. 우리 1 플러스 1 있잖아요. 그죠? 한 장 더 보여줘. 2장으로 보여줘. 이것을 한 장 별개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 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 한 장, 포괄 손익계산서 한 장 이렇게 해서 어때요? 단일 포괄 손서로 작성되거나 두 개의 보고서로 그죠? 작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게 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입니다. 아셨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짧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지금 여기 이 시간에는 아까 40 했으니까 했고요. 다음 테마 시간에는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